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몫의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독립성을 높이는 인사라고 말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입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지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두 사람입니다. 김상환 헌재 소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요. 오영준 판사, 이분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둘 다 진보 성향의 단체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합류하게 된다면 정계선, 마은혁, 김상환, 오영준,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4명, 그리고 정형식, 조한창, 보수 성향 2명,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이렇게 이제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3사람. 구도가 바뀌어버리죠.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두 후보를 지명하자 이러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네, 새 정부의 출범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진보 위주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실을 조선일보에서 다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김명수 대법 핵심, 김상환, 진보, 우세로. 현재 전국을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헌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법안을 보면 헌법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 상당수 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중지된다는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 89조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공소청 설치, 운영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경험 많은 김상환 후보자를 현재 평의와 결정을 주도하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포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재판중지법, 공소청 설치 운영 법안 등등 논란이 되는 법안들이 헌법재판소로 해석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구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조선일보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진보 성향, 중도 성향, 보수 성향 이렇게만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진보 성향의 그 법관이라고 해서 뭐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진보 성향 중에서도 유난히 뚜렷하게 그런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됐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언론의 평가가 다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진보 성향 우위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우리법연구회 성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럴 경우라면 지금 중도라고 하는 두 사람도 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 추천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김형두, 정정미 두 네.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그다음에 그 계열,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추천한 2명까지 포함하면 그 사람들이 현재 9명 중에 6명을 구성하고요. 네. 6명이면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확실하게 2명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명을 했다는 사실은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뜻과 아주 유사한 결정이 헌재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앞으로 구조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저는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계현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디 출신 이 재판관이다라는 것으로 헌재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도 마찬가지고 주요 국무위원, 검찰, 검사 탄핵 사건 때도 보면 이제 성향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는 이 논평이라든가 보도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결국에 전원일치 인용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성향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눠서 결국에 보수적 이 성향을 갖는 재판관들은 기각의 결정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번에 똑같이 그랬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진보적 성향으로 했던 재판관들이 네. 국무위원 탄핵 심판 사건에서 전부 다 기각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출신이 어디다, 그리고 성향이 어디로 분류된다고 해서 이 정부, 이 정권, 또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해줄 것이다, 이런 등식은 다 깨졌다고 보고요. 철저하게 헌법적 관점에 입각해서 만약에 지금 거론된 아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그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공소청 설치법 등이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된다고 하면 헌법에 비추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각자 재판관들이 소신 있게 판단할 것이고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을 미리 예단하고 그럴 우려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대법원과 달리 이제 약간 정책 재판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념적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어떤 법 논리를 구성하는 데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특히 지금 이제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보면 이제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들 공천받는데 보면 판사 출신 전부 다 우리 법 연구회 아니면 국제인권법 출신이에요. 그런데 대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도 보면 딱 2명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2명이 바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거든요. 네.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죠. 2명이 이번에 임명한 사람이 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대법원이랄지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이거든요. 그러면 헌법 수호의 근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고 이념적인 면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우리가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84소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 재판이 중지되냐 중지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지금 헌법 같은 상출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 법을 바꿔갖고 죄가 안 되게 해버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념적 성향이 강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독립성 운운을 했는데, 네. 사실 독립성 운운을 하려고 하면 이념적 성향이 강한 그런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됐건 현 정부가 됐건 자신들에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명했다, 이렇게 봅니다.